안녕하십니까. 자, 사주 강의 9강. 오늘은 천간충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천간충은 지난 강의에서 했던 합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합을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우는 충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충에 대해서 좋지 않다, 부정적이다, 충돌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사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충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뒤탈이 없고 깔끔합니다. 그게 충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천간 10개의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이란 잠든 자의 능력을, 잠든 자를 깨워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이 일어나면 그걸 깨워서 일어나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자, 합과 비교했을 때 합도 활동은 왕성해집니다. 그렇지만 합은 비생산적, 충은 생산적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대조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서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은 합을 해서 또 다른 오행을 만들어내죠. 충은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했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강화시킨 겁니다. 합은 합을 해서 어떤 것을 공격하지만, 자, 충이라는 것은 충을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강해져서 어떤 일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비축하거나 능력을 향상시킨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충이 많다면 그만큼 강한 의지, 강한 의지 플러스 능력 이런 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합이라는 것은 음과 양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의 만남은 사실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있는데 그 결과는 나쁜 것이죠. 그게 합이고, 충이라는 것은 자, 양은 양끼리 만나고 음은 음끼리 만납니다. 그게 이제 합과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충돌을 해서 결국은 둘 다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지금 싸움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싸움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학생과 어떤 학생이 달리기를 했어요. 100m 달리기를. 근데 매일 경쟁해요. 그걸 갖다가 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달리기를 하는 학생들은 강해져 있습니다. 달리기가 좀 빨라져 있는 거죠. 연습이 많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떤 경기에 나가서 실제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에 나가게 되면 그 전보다 자기가 향상된 실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을 계속 한 거죠.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자, 경쟁은 충이라고 보시면 되고 충은 또 경쟁이라고 보셔도 큰 해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충이라는 것은 결국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이제 충을 하는데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죠. 남자 선수가 남자 선수하고 경쟁을 하지 여자 선수하고 경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여자 선수는 여자 선수끼리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경쟁과 경기, 충 이런 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결국은 충을 통해서 내가 강화된다, 내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간을 지금 배웠는데요. 한번
간단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천간 10개의 글자. 자,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표현된 것은 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 무, 뭐 임, 병, 경 이거는 자 천간의 양이고, 그 다음에 을, 기, 개, 정, 신은 천간의 음입니다. 자, 아까 천간은 충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한다고 했습니다. 각각 한 개의 천간의 글자는 두 개의 천간의 글자와 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간의 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갑목은 플러스 목인데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 금과 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경충 이렇게 이제 외우세요. 갑경충. 그 다음에 갑목은 다시 무토 플러스 무토하고 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무와 뭐 쇠의 충돌, 하나는 나무와 흙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경충, 갑무충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은 마이너스 목인데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을신충. 자, 신은 마이너스 금이죠. 그 다음에 을기충. 자, 기는 마이너스 토예요. 그래서 나무가 지금 자 신이라는 금하고 쇠하고 지금 충돌하는 거고요. 자, 을이라는 나무가 기라는 토하고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을신충, 을기충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병이라는 플러스 화인데요. 이 병화가 병경충, 그러니까 플러스 금하고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금을 확 녹일 것 같으면, 녹이려고 할 때 그것이 일정 기간은 계속해서 이제 비추면은 녹이겠지만, 일정 기간만 비춘다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병경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임충. 병임충이라는 것은 이제 동해에서 해가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그러면은 해가 쭉 뜨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은 바다에 햇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충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병화와 임수가 충돌하는데, 해가 뜨는 바다는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또 바다에서 뜨는 해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자, 둘 다 서로 충했을 때는 아름다워집니다. 자,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어떻다?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결과는 아름답다. 그러면 자, 패션 디자이너다. 그러면은 옷 색깔도 자, 빨간색과 검정색을 잘 믹스시켜서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는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입는 사람이 남들 눈에 잘 띄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병경충, 병임충, 정신충, 정계충입니다. 정은 마이너스 화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화가 마이너스 금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화와 개수, 마이너스 화와 마이너스 수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름답습니다. 다.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다 아름답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지금 하나씩 계속 들고 있는데요. 정화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화를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촛불 정도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 귤을 먹다가 촛불에다 이렇게 귤을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쭈그러뜨려 가지고 물을 쭉 나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촛불이?
촛불이 더 커지면서 밝아지는 거죠. 조금 더 실험을 더 하고 싶으시면 촛불이 있는데 스프레이를 살짝 뿌렸을 적에 그것도 촛불이 조금 더 밝아지면서 그름이 오히려 없어집니다. 더 잘 탑니다. 그게 바로 충이에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과 글자상의 충과 실제 생활성의 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무토가 이제 무토를 앞에서 세워놔 봤습니다. 무토는 뭐랑 충하냐는 거죠. 아까 갑무충이 있죠. 같은 거예요. 무갑충. 이렇게 해서 충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흙이 이렇게 있는데 그 흙 위에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자, 그게 아름다울까요? 흙만 있는 게 아름다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갑무충, 나무하고 흙이 이렇게 만났는데 흙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나무가 꽉 잡아줘서 그 흙을 흘러내려가지 않고 뭉쳐있게 해주는 겁니다. 비가 와도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죠. 그 다음에 무토가 이제 이 토가 나무를 이제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나면 아름답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또 무임충인데요. 우리가 이제 댐을 구경하러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물이 쭉 흐르고 있는데 댐이 이렇게 물을 막고 있어요. 그럼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을 모아놓고 그 모아진 물로 여러 가지 용도로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무토로 임수를 막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워진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호수로 변한 거죠. 예, 그리고 그 토는 정말 그냥 아무데나 있는 쓸모없는 토가 아니라 정말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토가. 그래서 그 댐을 굉장히 귀하게 관리를 해요. 저희들이. 예, 댐 만들어 놓고 나서 귀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무임충은 그렇게 댐과 호수의 관계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기을충, 뭐 을기충도 되고 기을충도 되죠. 이것도 마이너스 토와 마이너스 목의 만남인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충, 마이너스 토하고 마이너스 수의 만남. 이것도 이제 기계충, 기을충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갑충, 아까 갑경충으로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한 글자는 두 개 하고 이제 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갑충,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경병충, 플러스 금과 플러스 화의 만남. 그 다음에 신을충, 신정충. 플러스 마이너스 금과 마이너스 목의 만남, 마이너스 금과 마이너스 화의 만남.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밝은 빛에다가 이렇게 대보죠. 밝은 빛. 일반 빛보다 훨씬 강한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 빛에다 이렇게 보면 보석 감정사들이 이렇게 대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 보석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빛이 통과하면서 그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색깔을 다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신정충이나 정신충은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병충. 아까 이거는 바다와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무충. 이거는 댐과 댐에 모여져 있는 호수의 물. 그걸로 지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개정충, 뭐 개기충, 뭐 정계충, 뭐 기계충 이렇게 거꾸로 읽으셔도 되고 앞에서 뒤로 읽으셔도 되고 뒤에서 앞으로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이 충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충이라는 것은 서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 그런 이해를 하셔야지만 사주풀이 하는데 정확하게 풀이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을 한번 해보죠. 아까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했는데요. 한자가 조금 불편하신 분은 한글로 읽으셔도 제일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번 써보세요. 예, 그러시면 몇 번 쓰다 보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읽고 여러 번 읽어주세요. 갑경충, 갑무충, 을기충, 을신충, 병경충, 병임충, 정신충, 정계충, 무임충, 지계충 이렇게 한글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연습하시는 분은 한글 밑에다가 한자를 한번 쭉 써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풀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천간충 종합을 또 한번 한자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갑경충, 갑술충, 을기충, 을신충, 병경충, 병임충, 정신충, 정계충, 무임충, 기계충 이렇게 10가지의 충을 읽어보시면서 또 암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시고 나시면 사주에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충의 결과는 뭐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충은 좋은 것이고 합은 안 좋은 것이다. 그 개념이 없으시면 영원히 사주풀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충을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갑은 무엇과 충된다고 했죠? 자, 한번 같이 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은 제일 처음에 갑경충이라고 했죠. 예. 갑경. 예. 그래서 갑목과 경금이 충을 하는 거죠. 충은 뭘 만들어내나요? 안 만들어내나요? 뭘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충하는 것끼리 서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은 또 무엇과 충을 했죠? 갑은 또 무토하고 또 충을 했습니다. 무토. 예. 무토랑 충을 했고요. 을은 뭐랑 충을 했습니까? 을은 신금. 신금하고 충했고요. 또 을은 기토라는 거랑 충을 했습니다. 자, 병은 뭐랑 충을 했을까요? 자, 병은 병경충 해가지고 경금하고 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은 항상 두 가지씩 일어난다고 했으니까요. 병은 임수하고도 충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정은 뭐랑 충했을까요? 정신충. 그 다음에 정계충. 그 다음에 무토는 어디서 많이 봤죠? 무토가 지금 무갑충. 예. 무토는 또 갑목하고 충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토는 기계충 해서 기계충, 을기충 해도 되고요. 개수랑도 하고 또 을목하고도 하죠. 여기서는 지금 기계충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기토가 한 번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항상 두 개씩 하죠. 예. 기토가 여기 한 번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기토 한 번 있죠. 예, 두 개씩 있는 겁니다. 개수 두 개가 있죠. 예. 무토는 또 뭐랑 또 총 하나 더 하는데요. 그죠? 예, 무토는, 여기 지금 무토는 무임충도 하죠. 그죠? 예. 무임충 이렇게 합니다. 항상 두 개씩 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간충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 지금 천간충 연습.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수는
뭐랑 충한다겠죠? 자, 기억 잘 안 나셔도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임수는 병화랑 충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임수는 또 뭐랑 충하죠? 자, 무토랑 또 충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임충, 임충 이렇게 충을 하는 거고, 개수는 뭐랑 충하죠? 기토랑 충하죠. 기토. 예, 그 다음에 개수는 정화하고도 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계충, 정계충 이렇게 두 가지씩 충을 하게 되어 있죠. 자, 또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무토는 뭐랑 충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두 개. 충하는 거 두 개씩. 예. 자, 생각나셨죠? 무토는 간목하고 충합니다. 무토는 다시 임수하고도 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간무충, 무임충. 거꾸로 읽으셔도 되고, 바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기토는 뭐랑 충한다고 했죠? 기토는 기계충. 그죠? 기계충. 두 가지니까 을목하고도 충해요. 그래서 을기충 이렇게. 을기충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경금은 뭐랑 충합니까? 예. 자, 충을 하는데, 자, 경은 간목하고 충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화하고도 충하는데 병화. 그래서 병경충 이렇게 됩니다. 병경충. 그 다음에 신금은 뭐랑 충할까요? 신금도 두 개씩 각각 충을 하는데요. 자, 을목. 자, 을목하고 충합니다. 그래서 을신충, 신을충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신금은 다시 어떤 거랑 충하느냐? 화랑 충하는데요. 정화랑 충합니다. 신정충 또는 정신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해보죠. 간목은 뭐랑 충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건데요, 지금. 그죠? 갑목은 경금하고 충한다. 자, 경금, 그래서 갑경충. 그 다음에, 자, 이건 또 갑무충, 무토하고도 충하더라. 자, 을목은 뭐랑 충합니까? 이제. 을목은 기토하고 충하더라. 을기충, 그 다음에 을목은 다시 뭐랑 충합니까? 금하고 충하니까 을신, 자, 신금, 을신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병화는 금하고 충하는데요. 병경충. 그 다음 병은 병임충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 충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정신충 또는 또 뭐 있었죠? 정계충. 예. 정신충, 정계충 이렇게 항상 하나의 천간이 두 개의 천간과 충을 한다. 자, 충의 풀이입니다. 충은 항상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죠? 자, 좋은 결과입니다. 좋은 결과. 자, 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충은 좋은 것이다. 뭐랑 비교된다고 했습니까? 합과 비교된다고 했어요. 합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존에 배웠던 거와 너무 다르니까 혼란이 오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건 사실과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이 진짜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시면 혼란 없이 머릿속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은 본 수업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은 많은 활력을 상징한다. 자, 활동적이다. 자, 활력이 넘친다. 자, 충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를 풀이하면서 또 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연습해 가면서 조금 더 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천간 10간이라고 하는데요. 10개의 글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충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한번 충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을기충이죠. 충은 뭘 만들어내나요? 안 만들어내나요? 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충은 충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을기충 또는 기을충. 이거는 뭐 읽는 거는 어떤 형태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정계충, 뭐, 개정충. 이렇게 이제, 이 사주는 지금 두 개가 다 이렇게, 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에 4개의 글자가 다 충되어 있어요. 그 다음 충 하나가 또 있죠. 어디 충이 있습니까, 지금? 자, 이렇게 두 개 했는데, 여기서도 충이 되죠, 지금. 기개충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이 전부 다 충인 거예요. 과연 이 사주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주 충이 너무 많아. 충이 3개나 돼. 안 좋은 사주.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바꿔서 보세요. 자, 이렇게 천간이 전충인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자, 이제 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자, 충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주 한번 보죠. 자, 요 사주는 어떤 식으로 충이 되어 있죠? 자, 을과 신이 충됐습니다. 지금 을신이 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충이 있죠. 자, 개정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이 4개의 글자가 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좋은 사주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충이 많다는 전제만 깔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충이 많다. 그럼 좋은 사주다. 충이 많다. 활동적인 사람이다. 충이 많다. 어떤 일도 일어나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충이 많다. 법률적인 문제에 걸려도 결국은 부드럽게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충을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 갑경충이 되어 있죠. 자, 갑경충이 되어 있고, 이것은 경병충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갑경충, 경병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지지는 일단은 무시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천간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사주를 보는 과정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천간만 봤을 때, 이 사주는 또 4개의 글자가 다 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충이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충은 좋은 거 맞습니다, 지금. 예,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약간 예외로 사주가 지금 금의 월에 금이 많다 보니까 저쪽 그 갑목충이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천간만 보고 충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충만 봤을 때는 충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사주풀이는 다음 사주풀이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충이 또 있죠. 자, 어떤 충입니까, 지금? 감무충입니다, 지금. 감무충. 그 다음에, 임병충 또는 병임충. 이렇게 돼 있죠. 자, 충이 지금, 글자가 다 4개가 돼 있고요. 또 충이 하나 또 있죠. 자,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자, 무임충도 있습니다, 지금. 감무충, 무임충, 뭐, 임병충, 또 병임충, 자, 임무충, 무갑충,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충이 많아요.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지금? 결국 좋은 사주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충은 어떤 충인가요, 지금? 자, 임무충입니다, 지금. 임무충. 충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신금하고 정화. 그러면은, 신정충이죠. 예. 또, 이렇게 4개가 지금 충이 되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은 충은 좋은 거라고 얘기했고요. 결국은 이 사주도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자, 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충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그럼 지금 10개의 천간에 충이 다 있었는데요. 자, 결국은 충은 좋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 경기를 하기 전에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본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선수는 너무 지쳐서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글자에 충이 3개가 있다. 자, 2개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3개가 있다. 자, 그것은 나쁩니다. 자, 충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때만 충이 안 좋은 겁니다. 그 3개 이하, 즉 2개까지는 괜찮고요. 1개 정도 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2개까지는 괜찮습니다. 3개부터는 충을 이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서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 너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자, 충과 합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천간의 합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고, 천간의 충은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과 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은 상태에서 충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에 대한 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암기를 해봤자 써먹을 수가 없어요. 또 써먹는다 하더라도 틀린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충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천간충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천간충은 2개씩 이제 충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갑목은 뭐하고 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갑은 경금하고 이렇게 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토하고 충을 합니다. 그래서 갑경충, 갑무충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을은 뭐랑 충한다고 했습니까? 을도 2개를 하는데 2개 충을 하는데 을은 을신충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은 을기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다가 합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충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겠죠. 자, 그 충은 어느 정도의 충을 얘기하는 거냐면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쳐주면 나무가 더 크고 더 좋은 목재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갑경충입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더 튼튼하게 만들려면 주변에 좋은 흙이 있어야 돼요. 그 좋은 흙을 갖다 주는 것을 갑무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을목은 덩굴나무나 작은 나무잖아요. 그러면은 큰 가지를 큰 도끼로 치는 거나 이거는 작은 가위로 조금씩 잘라주는 겁니다. 이거를 잔가지를 제거하는 거죠. 자, 이것도 그래서 이제 잔가지 제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을목이니까 적절한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습토를 갖다가 옆에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을신충, 을기충,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병화는 무엇랑 충한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자, 병화는 병경충입니다. 경금하고 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임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병임충. 예. 아까 병임충은 설명을 자세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태양이 뜨거나 또 태양이 질 때 바닥으로 이렇게 닿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일출도 아름답고 일몰도 아름답죠. 그러니까 물에 가까이 있는 해는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요. 왜? 찍는 이유가 뭡니까? 충이 됐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왜? 충이 되면 결국은 아름다워요. 자, 아름다운다는 것은 빛을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사주적으로 충이 많은 사람들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 다음에 병경충이니까 그 해와 돌이나 쇠와 만남이잖아요. 자, 햇빛이 큰 하얀 산을 바위산을 갖다 비쳤을 때 어떻습니까? 그 바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바위를 다 쳐다봐요. 예. 그리고 그 바위 뒤에 떠오르는 태양이 있으면 모든 사진작가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요. 왜? 그것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발산시키는 거죠. 태양이 더 돋보이고 바위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경충, 병임충입니다. 자, 그 다음 정이라는 건 뭐랑 이제 충을 하나요? 정계충. 예. 그 다음에 정신충. 자, 그러면 정이라는 것은 작고 밝고 뜨거운 물이에요. 개수라는 것은 차갑고 맑고 작은 그런 물의 양을 갖고 있는 물입니다. 그러면 이슬도 뭡니까? 개수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슬도 그 햇빛이 있으면 다 말라버려요. 그렇지만 작은 햇빛, 그러니까 나무 사이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햇빛에 비추어진 이슬은 어떨까요? 이슬이 마르지는 않고 영롱한 빛을 갖다 발휘하는 거죠. 이게 마치 구슬처럼 또는 보석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그런 이슬을 한번 입에 대고 먹고 싶은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이슬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왜 사진 작가들이 갈까요? 아름다운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계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충은 아까 빛과 보석으로 예를 들어 드렸어요. 예. 그래서 빛과 보석의 관계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무토를 갖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토는 아까 뭐하고 충한다고 했습니까? 무는 갑하고 충을 한다고 했고요. 이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임. 자, 이것도 무토와 임수가 충하는 것을 댐과 호수의 관계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흙으로 가지고 댐을 막았더니 호수가 생겼고, 자, 그 호수는 아름답고 값어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는 뭐랑 이제 충을 합니까? 을기충, 그 다음에 기계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을기충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충.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개수는 작은 물이에요. 옹달샘 물도. 옹달샘 물도 어떻게 합니까? 막혀있기 때문에 옹달샘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이 새지 않는 그런 토. 무토는 큰 그 흙이지만 찰기가 좀 적습니다. 기토는 습을 머물고 있는 찰흙 같은 토예요. 그래서 물이 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작은 샘을 막아 놓는 거죠. 그래서 샘과 샘을 막고 있는 토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금은 해석을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경은 경갑충, 그 다음에 경병충. 예. 그 다음에 신금은 자 을신충 했고요. 신을충, 그 다음에 신정충. 임은 무임 했고요. 무임충. 자, 임병충. 개수는 기계충, 정계충. 이렇게 해서 이제 천간 10개 복습까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천간 10개의 충을 배우면서 충의 기본적인 개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지충을 배울 때도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충과 합은 서로 대주되는 개념인데 그 대주되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합은 앞으로는 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고 충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충이 같은 글자가 충이 3번 일어날 때는 결과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왜? 충을 너무 많이 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충을 이해하고 계신다. 그러면 사주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천간충을 배우셨는데요. 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서 실전 사주풀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충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